안녕하세요, 뜨돌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떠볼 작품은 수민님의 나를 위한 뜨개에 수록된 작품을 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해놓고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뜨고 싶은 거는 이 마들렌 자켓이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수민님의 나를 위한 뜨개 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펼치기가 너무 좋아요. 거의 180도로 완벽하게 펴지기 때문에 책을 스캔해서 보기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고정시켜 놓고 뜨개를 하기에도 되게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스캔을 해서 PDF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서술형 도안으로 되어 있는데 서술형 도안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예쁜 사진집에 뭔가 제 펜으로 더럽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해서 거기다가 체크를 하면서 뜨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블 스티치와 랩 스티치 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게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실로 이 솜솜뜨개 베이글 콘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실 같은 경우에는 제 실력에는 좀 원작실이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솜솜뜨개의 베이글 콘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후기를 찾아봤을 때는 솜솜뜨개의 클라우드 2합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탄탄하고 자켓 같은 느낌이 좀 들었으면 해서 베이글 콘사를 골랐지만 사실 저도 처음 쓰는 거라서 느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베이글 콘사는 이 설명해 보시면 겉은 살짝 단단하면서 속은 쫀쫀한 느낌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단하기 때문에 자켓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쫀손이라서 실이 좀 두꺼워야 하는데 이 한 겹이 꽤 두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한 겹으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1합인데도 불구하고 5겹이 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지 자체는 다른 실보다 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슈퍼파인 메리노 울 100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 써보는 실 종류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탄성이 있지 않아서 뜰 때 느낌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전 탄성이 있는 실은 좀 뜰 때 손에 좀 무리가 간다고 해야 되나? 좀 손이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네, 탄성이 없어서 좀 마음에 듭니다. 제가 어제 스와치를 만들고 세탁을 하고 이렇게 널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스와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탁하기 전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세탁 전에는 꽤 코 사이사이에 되게 공간이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쫀손이라서 바늘을 또 키워서 했거든요. 도안에서는 제시된 바늘이 사이즈가 4.5mm인데 저는 역시 5mm로 진행을 했고 이 세탁 후에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 보셨나요? 너무 예쁩니다. 저는 색상을 베이글 콘사의 미스트 블루라는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짙은 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나름 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화사하게. 제 게이지 확인을 위해서 코수를 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이지를 세봤는데 저는 19.5코랑 단은 제가 절반만 제작을 해서 14단이 나왔고 곱하기 2를 하면 28단으로 나왔습니다. 도안에 제시된 게이지는 29, 28단이라서 거의 0.5코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저는 5mm 바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색상은 지금 조금 더 화면에서 좀 더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회색기가 도는 하늘색입니다. 지금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사이즈가 총 3사이즈가 있고 이 3사이즈마다 가슴둘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사이즈는 가슴둘레가 104cm, 2사이즈는 120, 3사이즈는 130cm라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제 몸을 좀 측정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1사이즈가 제 몸에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알려주신 사이즈대로 제가 제작을 했을 때 이야기이고 저는 쫀손이라서 거의 다 작게 나오거든요. 게이지를 맞춰서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대놓고 오버핏으로 뜨지 않으면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1사이즈와 2사이즈 간에 그 사이즈 차이가 꽤 커서 함부로 이 사이즈를 했다가 또 너무 크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디자인이 좀 핏이 되어야 좀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만들어 보고 또 사이즈가 작으면 이제 중학생이 된 조카한테 선물하면 되니까 일단 제 몸에 맞는 1사이즈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은 계속 펼치면 책 상할까 봐 제가 스캔한 걸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도안이라서 제 사이즈에 해당하는 코수마다 좀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데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제 사이즈에 하이라이트를 좀 쳐놓고요. 아직 첫 페이지만 봤는데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SLWYF라는 게 있고 SL1WYB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뭔지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찾아봤는데 SLWYF는 실을 앞으로 두고 걸러뜨기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좀 해두려고 합니다. 그럼 WYB는 그냥 실 뒤로 두고 걸러뜨기를 하면 될까요? 네, 걸러뜨기 약어는 이해를 했고 PM이 있고 SM이 있네요. 뭐더라? PM과 SM.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건 귀찮아서 그냥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PM은 플레이스 마커, 마커를 건다라는 뜻이고 SM은 슬립 마커, 마커를 옮겨준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으면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M1RP랑 M1LP는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닥치는 요걸 해야 될 때 다시 유튜브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부터 걸어야 되겠죠? 요거 테무에서 산 거치대인데 이 자석으로 얇은 콘사는 괜찮은데 좀 두꺼운 것들은 약간 힘에 부치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그 이전에 샀던 몇 그램이었지? 제가 이 스웨터를 뜨기 위해서 샀던 콘사는 이 자석 홀더에 걸리지 않아서 아크릴 회전판에다가 썼었습니다. 얘는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꼬리실을 얼마나 남겨놓고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또 유튜브 선생님들께 배운 게 있습니다. 이 바늘을 2개를 겹치고 여기서 원하는 코스만큼 둘러가지고 그 위치에서 꼬리실을 잡으면 된다고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감아졌습니다. 바늘이 좀 짧아가지고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한 요 정도. 엄청 기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꼬리실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제 머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코수가 많을 때는 20코마다 이렇게 마커링을 최대한 얇은 걸 걸어서 표시를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 셀 때 확실한 곳까지는 그냥 넘기고 까먹은 부분부터 다시 세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잡으라는 코수만큼 다 잡고 왔습니다. 꼬리실은 좀 꽤 길게 남았지만 모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전 이 스웨터를 떴을 때 실 모자람 사태를 대비해서 이거는 잘랐다가 혹시 실이 모자랄 때 대비해서 네,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20단마다 마커링을 걸기는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게 떠졌고 네, 카메라 끄고 제가 집중해서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코수를 다 세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를 더블 체크를 몇 번을 했는데 왜 또 남는 거죠? 다시 코수 세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떼돌이입니다. 아까 영상을 녹화를 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우울하게 들려서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마들렌 자켓을 캐스트온을 하고 여기까지 떴습니다. 여기가 지금 경사뜨기 2 가기 전 단계이고요. 지금은 그나마 반복되는 구간이어서 좀 떠들면서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 좀 수미님 도안은 익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으로 뜨게 되어서 좀 많이 설렜었고요. 문제는
제 첫 번째 영상인 마틸다 후드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걸러뜨기를 진짜 잘 못하는데 뭔가 또 실수를 한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걸러뜨기가 처음에 첫 코를 걸러뜨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좀 많이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서술형이라서 한 단 한 단 이제 시키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수행을 할 때 특히 늘림단에서 제가 코를 줄였는지 코를 늘렸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현재까지는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아까도 늘림단에서 늘림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좀 애를 썼습니다. 어느 코에서 늘림을 빠뜨렸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파악하느라 다행히 그래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다시 코를 백스텝해서 부분 수정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완전히 100% 핸드메이드라서 저 같은 초보들은 무조건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한 코 한 코 뜨면서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기에는 솔직히 바늘에서 손 떼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녹음기 어플을 사용을 해서 복명복창하듯이 안 뜨기, 안 뜨기, 안 뜨기, 안 뜨기, 걸러뜨기 그래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텍스트 변환해가지고 몇 코를 떴는지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잘못 떴다 하면은 히스토리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걸 안 했구나 라고 텍스트를 보면서 바로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녹음기가 텍스트로 변환할 때 주로 쓰는 단어들을 대치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뜨개 용어는 일상 용어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겉뜨기라고 했다 하더라도 막 녹음을 해서 텍스트 전환을 해보면은 막 촌뜨기 이런 식의 다른 단어로 변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정확도는 아직 그리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I로 미리 뜨개 용어를 학습시킨 녹음기라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만 하고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마들렌 자켓을 열심히 뜨고 있다가 제가 뜨개 로고를 몇 개 봤었는데 그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개 들은 게 있었습니다. 단축구멍을 만들 때 딱히 지금 단축구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시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단축구멍을 어디에다 낼 건지 얼마 간격으로 낼 건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뜨다가 갑자기 이쯤 되면 단축구멍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 페이지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단축구멍 만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봤더니 특정 단마다 단축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8.5cm 간격으로 단축구멍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센치로 하는 것보다 단수를 따라서 단축구멍을 만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단수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차트 도안이 아니고 그리고 단수도 이 누적된 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계마다 단수가 다 쪼개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1, 2, 3, 4 그 다음에 2단계는 또 다시 1, 2, 3, 4 3단계는 또 1, 2,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적된 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DF로 복사를 해놨잖아요. 스캔을 해서. 그래서 그걸로 펜으로 단마다 누적된 단수를 다 계산해서 해당하는 단수마다 이제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 단에서는 단축구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반복문도 있고 해서 누적된 단수를 이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막 못할 거는 아닌데 그렇게 막 단축구멍을 낼 때는 조금 본인이 미리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수를 좀 미리 기록을 좀 해놓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완전 생 초보일 때 그리고 미리 다른 분들의 뜨개 로고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 되게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마들렌 자켓 뜨개 로고를 제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축구멍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한다. 도안에서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니 미리 누적 단수를 옆에다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8.5cm마다 겉면에서 만드시면 된다. 그리고 얘가 가터뜨기로 만들어지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터 부분이 겉면이고 오히려 여기 메리아스 부분이 앞면이라서 요 겉안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적 단수를 제대로 센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사뜨기 두 번째 단계에서 3단에서 단추구멍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가 해당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자로 재봐도 얼추 도안에서 제시된 그 단추구멍 간격이랑 맞아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되게 재밌고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이 모양이 나오는 게 너무 이쁩니다. 너무 예쁘죠? 빨리 랩 스티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뜨돌이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 와서 늘림단 하나 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피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여드름이 납니다. 그런데 주름도 같이 생기고 있거든요. 주름과 여드름의 조화가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보니까 거울 보기가 너무 싫네요. 그래서 주변 제 또래들은 이제 탄력 레이저를 맞으러 피부과를 갈 때 저는 지금 여드름 약을 받거나 여드름 염증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피부가 청소년들만큼 탄력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티놀 크림 같은 것도 써보고 뭐 PDRN 뭐 그런 것도 다 사봤거든요. 근데 저의 여드름만 더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지금도 씻고 거울 보고 화가 나서 투덜대고 있습니다. 플리킹을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것이 제가 이거 바늘을 잡고 있는 이 각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위에서 잡아야 이렇게 낚아채기가 쉬울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낚아채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낚아챌 때 이 지름이 너무 큰 것 같지 않나요? 아직은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 이 다음 뜨개를 할 때는 컨티넨탈로만 뜨개 옷을 하나 완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마들렌 자켓은 안뜨기가 생명인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컨티넨탈은 안뜨기가 장력 조절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옷을 망칠까봐 이번까지만 아메리칸으로 뜨고 다음부터 무매일 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플리킹을 만약에 잘 해서 속도가 잘 나면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손에 같은 방향에서 계속 하다 보면 손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양쪽으로 할 줄 알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하고 와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M1LP 일을 잘 하시나요? 요즘 M1LP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뭐야 왜 갑자기 잘 돼? 원래 안 이랬는데 엄청 빡빡하거든요. 제가 실을 잘못 건지고 있는 건지 너무 타이트하게 건져지는데 방금은 이상하게 한번 잘 된 거고 지금까지 계속 늘림할 때 엄청 타이트했거든요. M1RP는 그냥 앞에다가 걸면 되어서 뭐야 이제 M1LP 차례입니다. 요 사이를 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져서 실 앞으로 보내가지고 여기 걸린 거를 갖다가 또 뒤집어 까서 그렇지 이렇게 안 돼야지. 틈으로 넣고 실 빠지기 전에 쏙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다른 선생님들 영상 보면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테크닉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케이블 엄청 긴 걸로 바꿨는데도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네요.
제가 어제 여기까지 한 걸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뜨치는 없어도 식치는 있거든요. 그 식물 동호회 방에 제 뜨개를 자랑을 했는데 식친 언니분께서 이걸 보시고 목도리 도마뱀 뜨고 있냐고 자존심 상했지만 너무 그럴싸해서 너무 웃겼어요. 목도리 도마뱀 그 자체. 이전 케이블에 있던 바늘 옮겨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단품으로 구매한 랜턴문이 있었거든요. 이때 4.5mm랑 5mm를 샀었는데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바꾸면 손땀이 너무 달라질까요? 참 써야 되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어요. 눈 감고 만져보면 진저는 좀 코팅된 느낌이고 랜턴문은 약간의 마찰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 뾰족함의 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랜턴문 써보고 싶다. 한쪽만 랜턴문으로 해서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진저, 오른쪽에는 랜턴문으로 고작 버튼밴드 8코 떴는데 둘이 부딪히는 느낌이 소름 끼쳐요. 뭐라 말해야 되지? 둘이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 불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랜턴문은 느낌이 좀 특이합니다. 이걸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분명히 나무인데 나무이긴 한데 나무에다가 우레탄 느낌이 살짝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우레탄이 들어가진 않았을 건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게 뭔 느낌이지? 랜턴문 매니아 분들이 많아서 저도 따라서 사봤는데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는 아닌데 어제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이 랜턴문 느낌이 별로라고 했는데 이게 2단을 뜨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이 부딪히는 느낌이 뭔가 처음에는 뭔가 코팅된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약간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단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랄까 나무의 참 맛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저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좀 더 오히려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소믈리에처럼 멋있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그냥 상쾌한 느낌입니다. 어제까지는 되게 처음 썼을 때는 칠판 긁는 소리 같이 느껴져서 뭔가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는데 사용감이 좀 입혀지니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발언을 철회하고자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풀셋으로도 한번 사보고 싶은데 어차피 제가 사용하는 바늘 호수는 한정적이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 버튼밴드 부분을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넓었다가 의도적으로 좀 힘을 좀 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좀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의식을 하면서 떴으면 더 좀 이뻤을 텐데 딱 봐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처럼 보이는 게 조금 거슬립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바늘에 걸려 있어서 더 뗀뗀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밑에가 더 너울거리죠. 근데 이 버튼밴드에 코를 주어서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같이 떠내려가는 게 훨씬 모양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